이어서 양만재의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포항시의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예, 포항시 전 지역에 포항시가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돼야 한다는 현수막을 보면은 그 필요성과 절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포항시가 경제산업 분야에서 추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도 2차 전지 배터리 기업 유치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워낙 많이 언급이 돼서 네. 시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화 단지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예, 통상 특화 단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네.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란 전략 산업과 전략 기술과 관련한 교육과 연구시설, 산업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면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난해부터였나요? 이 특화 단지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세 개 분야, 즉 반도체, 메모리, 2차 전지로 구분을 했고요. 또다시 반도체는 8개 분야, 메모리는 4개 분야, 2차 전지는 3개 분야로 세분해서 15개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분야를 정했습니다. 네. 여기에 포항시는 2차 전지 분야 중에 양극재 분야에서 특화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산업통상부에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예. 그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그 해당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예, 일단 정부는 특화 단지 참여 기업에 대해서 7가지 지원 방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첫째는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입주 기간에 민원 신속 처리 및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특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특화 단지를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 기반 시설, 공동 연구 개발 인프라, 의료 시설, 교육 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화 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뭐 역시 인프라와 인허가 조성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어떤 특혜가 더 있을까요? 추가로는요, 특화 단지 내 인력 양성, 산업 재예방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특화 단지 입주 기관, 즉 중소 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에 한정해서 국공 공유 재산 사용 및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법에 정하는 전략산업 등을 육성을 위해 각종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 포항시로서도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그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라도 이 특화 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에서 특화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타 자치단체들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예. 충북의 청주, 정북의 군산, 그리고 울산, 경북의 상주, 포항시까지 모두 5개 지자체가 지역 강점을 앞세우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울산, 청주, 군산, 포항의 경우는 나름대로 그 2차 전지 분야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현재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요. 예. 먼저 울산은 삼성 SDI를 선도 기업으로 고려아 양극 이수학 등의 협력 기업을 내세우고 있고요. 청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MBM 본사가 있죠. 선도 기업을 내세우면서 40여 개 소부장 기업과 함께 고에너지 밀도 전지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 군산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소재 기업들을 내세워서 고용량 양극재 소재 분야의 특화 단지를 지정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은 양극재를 기술 분야로 채택하고 에코프로 BM, EM,
포스코 퓨처엠을 선도 기업으로 에너지 머티리얼즈 효성 등등의 협력 기업을 특화단지 지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과정상의 민원이랄까요? 이의를 제기하는 자치단체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화단지 필요성과 절박성이 강한 만큼 자치단체 간의 민원이 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먼저 청주시가 포항시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이결권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위원회 소속 인사가 포항시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자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청주시가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뭐 청주시로서는 단지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가 네. 그 경쟁 후보 지역에 자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포항시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역 대구 경북 기업 라운지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2차 전지 분야 지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예. 이날 회의에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과 석정동 한국화학연구원 에너지소재연구센터 단장 그리고 포항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특화단지 기획보고서 추진 경과 및 현황보고 기획 방향 보완 사항을 자문받고 2차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 논의의 장에 관련 있는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 인사가 앞서 말씀하셨던 두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송준호 수석과 성정동 단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조정위원회의 2차 전지 소위원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전문위원이 포항시의 2차 전지 자문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립성 위반의 주장을 청주시가 했습니다. 이러한 청주시 민원 제기가 결국에는 포항시와 청주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특화단지 지정에 그 포항시와 울산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배경에 특화단지 지정이 있어서 뭐 정치적인 입김이 뭐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2차 전지 특화단지 결정에 포항시와 울산시가 연계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 포항시 개발자문위원 연합회가 지난 5월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의 공정한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이 2차 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평가돼 지정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결정이나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 지정이 아닌 특화단지의 취지에 맞게 지정돼야 한다는 촉구의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 포항시가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에서 이렇게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포항시가 특화단지 지정 전략에 또렷한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지난 50년여 년 동안 제철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포항시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동력을 2차 전지 산업에서 찾겠다는 전략인데요. 어쩌면 발전 동력을 추가해서 성장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그 핵심 소재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점도 뭐 이유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극재 2차 전지 가격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데요. 양극재는요.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3%나 되는 폭발적인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네. 또 현재 중저가 보급형 배터리는 중국이 고가 성능 배터리는 한국산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3원계 배터리를 진출하면서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어 3원계 양극재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포항시의 강점을 좀 추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항은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에코프로 포항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극재가 15만 톤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항이
원료와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양극 소재 수직 계열화로 전주기 밸류 체인이 구축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포항이라는 것입니다. 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 등 선도 기업을 비롯해서 관련 중소기업 등이 2차 전지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R&D 기반이라든지 또 인력 양성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점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유인데요. 2차 전지 발전에 필요한 포스텍 등 연구기관과 마스터고 등 교육기관 집적지로 전문 인력이 수급이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2차 전지 원료와 제품 수입이 용이한 우수한 광역교통망, 즉 영일만항과 동해선 철도,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경주공항 등이 이미 교통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지난 13일이었죠. 그 에코프로가 포항에 2조 원을 투자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특화단지 지정이 좀 호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특화단지가 언제쯤 지정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포항시가 지정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예, 저도 이 단지 지정 가능성이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 가능성에 대해서 특화단지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강덕 시장과 몇 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이 시장은 경쟁 도시들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고요. 기자는 50% 이상 확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5분 능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는 아마 이번 주 22일이나 23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세상 읽기 오늘은 포항시의 2차 전지 특화 단지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